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이 수많은 이 시청자 여러분, 아니다, 우리 방청객 계신 분들, 지금 청취자분 숫자 엄청 많이 늘었죠? 네, 256명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니까요. 아, 지금 아무래도 이거 방송 중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3만 명이 듣고 있다는데. 그러게 3만 명인데 우리는 300명도 아니고 250 몇 명요? 258명이요. 8명요? 보통 300명 이상 들어오셨는데. 그러네요. 자, 그건 그렇고요. 네. 무슨 사연이 있어요? 영화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아, 영화요? 네, 박사 무슨 혹시 영화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 요즘에 그 인기 있다는데 네. 혹시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남산의 부장. 네. 뭔지 뭐 안 봐도 뻔하네요. 어떤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설 연휴를 지나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흥행 중입니다. 내부자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1.6 사태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영화 속 권력의 핵심부를 둘러싼 여러 배우들의 심리 묘사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배우 이병헌이 맡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그의 행위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권력의 2인자 자리를 놓고 경호실장 차지철과 경쟁 중이었는데 여기서 밀려나 불만이 많았다. 민주화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그가 부산에 내려가 부마 항쟁을 직접 지켜보고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지철이 군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을 주장하고 거기에 박정희가 동의하자 의거를 결정했다. 이 외에 박정희 정권에 불만이 있던 미국의 부추김을 받았다든지 김재규 행위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제야 진영에서도 아직도 매년 김재규 묘소를 찾고 고인을 기리는 걸 보면 그가 민주화에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권력의 핵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길래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민주화 혁명의 일환이라고 자평했는데 이건 그냥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걸까요? 중앙정보부장을 3년이나 역임하면서 그 자신 역시 유신체제의 일부분이었던 사람이 돌연 일을 저지른 과정이 참 신기합니다. 특히 사건을 벌인 후 우왕좌왕하다 자신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가 아닌 육군본부로 향해서 이후 전국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고 체포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자신도 감당 못할 사건을 벌인 후 패닉이 온 걸까요? 아니면 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일까요? 김재규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가 겸손하고 인간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했지만 오랫동안 모신 윗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 의리가 없다는 평가도 동시에 합니다. 왜 그는 11.6 사건을 벌인 것인지, 그 직후에 보인 그의 이상 행동은 무엇인지, 박사님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라는 사연일까요? 아니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심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물은 걸까요? 이 사연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어떤 내용이 되든 가로세로처럼 인기 많으면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농담이신 거죠? 정기 후원금 하시는 분들은 좀 되나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하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가로세로 그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는데 3만 명이 모이는 이 나라 국민들이 황심소 내용에 300명도 안 되는 이것을 저는 통탄할 뿐이에요.
후원금, 정기 후원금 내시는 분 좀 되나요? 좀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욱더 안 하겠죠. 300명도 안 되고 100명도 안 되는 그게 정기 후원금. 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찌질해지는 거죠. 정기 후원님 10분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1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안녕 좋은 하루야 분이 10,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그렇게 감사를 한 마음을 표현하긴 하지만 너무 네. 반갑게 또 대하면 너무 우리가 쪽팔리잖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사실 지금 이 사연에서 질문을 던진 게 가장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재규는 그때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박정희를 죽이지 않고서는 시대의 흐름을 또는 독재 정권을 종식할 수 없었을까? 죽였으면 됐을까? 그랬을 때 박정희의 독재 정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면 김재규를 적극적으로 사형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최소한 그 사람이 마치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바로 처단이 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을 이 살인자로 됐을 때 바로 처단을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전에 그냥 보복으로서 또는 그 행위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칼에는 칼, 총에는 총 끝내버렸다라는 이야기거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논쟁이 있는 것이 민주사회 또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논쟁인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 논쟁이나 또는 심지어는 영화상에서도 그런 게 또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거를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을까요? 보진 않았지만 안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보신 분 빨리 드러냈나요? 안 드러냈나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죽인 거로 끝냈죠. 그리고 김재규의 인터뷰 마지막에 나는 민주주의 때문에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앙하고 끝내버려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김재규가 본인의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독재자를 죽이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독재자라고 할 때 독재자를 처단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에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였어요. 그랬을 때 브루투스는 로마 시민 앞에서 시저는 이 로마의 공화제를 위협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저를 죽였습니다. 라고 할 때 로마 시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왜? 시저가 로마 시민을 위해서 또는 나름대로 훌륭한 인물이었지만은 우리는 공화제를 지켜야 한다는 데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한 상황이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그 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는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였고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가 독재 정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독재 정권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나라가 현재 2020년대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이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조차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본인도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재규가 자신도 감당 못할 사건을 벌인 후 패닉이 온 걸까요? 그거는 사실이죠. 김재규가 패닉이 온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아더 해군을 하고 나서 본인이 감당 못할 짓을 저질렀을 때 위아더 해군하고 나서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르죠? 예. 그 당시에 가장 이 정권에서의 핵심 세력으로 있던 누구예요? 무슨 장군? 최영 장군을 죽였어요. 잡아 죽였어요. 진짜 본인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뚜렷했으면 박정희를 처단하고 나서 본인이 누구를 처단을 하고 그 뿌리를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지 않은 상태로 중앙정보부를 갈까? 아니 육군본부를 갈까? 아니야 육군본부에 가가지고 이 국방부 장관 부르고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계엄령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욱하는 마음에서 저 자식 죽여버리자 차지철 하고 오늘 다 쏴버려 순간적으로 욱한 게 아니라 그날 아무래도 뭔가 저질러야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김재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전략을 짜거나 또는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정도는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본인이 뭐 차지철을 쐈고 박정희를 위협해가지고 자기가 그거 한다 라고 했으면 박정희까지는 안 쐈겠죠. 처음에는 차지철을 총을 쐈으니까. 그런데 차지철을 죽이려고 하면 박정희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경호원들 바깥에 있는 경호원들 죽이라고 자기 경호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정 소유의 안가에서 했으면 권력의 중심부 핵심을 처단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는 수준의 인간이었다. 정치 지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꼭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인간들의 수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선거 있으니까 선거를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막 영입하고 누구 들으고 그러면서 마치 뭔가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다못해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그냥 무조건 잡아 무조건 그거 해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발등에 떨어진 불 수습하는 수준으로 이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지 한 단계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는데 김재규가 가장 전형적인 그 정도 수준의 리더였다는 본인이 진짜 민주주의의 원흉을 제거한다면 최소한 2000년 전에 브루투스가 이야기했듯이 국민들한테 바로 그거를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처단을 하고 나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방송사에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살기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누가 체포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사형시키는 일로 못 들어갈 거거든. 김재규를 빨리 체포시켜가지고 처형하게 된 거는 전두환 그 일당들이 한 거였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재규가 체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2.12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군부가 완전히 실세를 잡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김재규를 빨리 처단하는 그것이 군부가 실세를 잡고 다시 정권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 그래서 진짜 그 영화가 이 김재규 남산의 부장들이
의도했던 의미를 정확하게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김재규가 진짜 독재 정권의 핵심을 제거하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영화는 12.12 사태가 나가지고 김재규가 진짜 재판이 초스피드로 이루어가지고 사형까지 되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이승만 시절에 조봉암 씨를 간첩으로 잡아넣어가지고 초스피드로 재판해가 사형시키는 그거와 거의 동일한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김재규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 그거는 단순히 김재규의 심리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한 다음에 권력이 누구의 손으로 옮겨갔으며 그거를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열망하지 않고 단순히 권력을 잡고자 싶어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이후로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화제의 탈 속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싸움터라는 그 속에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봐야 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고위 중앙정보부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이런 총을 가지고 쏴서 죽일 수 있고 혁명을 하거나 반란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발 하시기 전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본인을 할 건지 생각하고 꼭 하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장환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